정말 노력하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을 생각했을 때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대량 생산한 다음에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이 가장 잘 되는 돼지를 찾아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이종이식이라는 거는 연구 자체가 뭐 비용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아무 나라나 쉽게 달려들 수 있는 부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형질전환 돼지를 만드는 기술, 만들 수 있는 시설, 만들 수 있는 돈이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고요. 이게 또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이 유지 못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복잡하지만 현재는 미국에서 사실은 그렇게 독점을 하면서 호주나 일본이나 독일에 있었던 기반이 이제 다 무너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지금 생산을 안 하고 미국에 있는 생산을 받아서 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미국을 제외한 나라 중에 이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하고 있는 나라는 실제로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미국은 모든 부분에서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데이터를 공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그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아시아권에서 한중일 삼국 간의 그 어떤 말씀하신 교환, 데이터 교환이라든지 교류를 강화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한국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종 이식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서 그거는 국가에서 보험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현재도 장기를 받을 때 장기에 대한 가격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비윤리적인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장기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공짜라는 거죠. 물론 뭐 장제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 생체 이식을 한다 그러면 기증한 사람의 입원비를 기증받는 사람이 낸다든지 뭐 이런 식의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장기의 값에 해당되는 돈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수혜자 입장에서 빠지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없어도 장기값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처음부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장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보험을 해줄 거냐? 안 해줍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아닌데, 첫째로 국가의 보험 재정상 그걸 해갖고 자기들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급여로 돌리고, 두 번째로 만든 회사 입장에서도 그게 보험으로 커버되기 시작하면은 원래 받으려던 값에 50~60%도 못 받아요. 제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한 1,000만 원 받아야지 생각하면 그게 보험에 들어가면은 전체 가격 자체가 500~6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려간 다음에 그걸 국가가 뭐 몇 프로 커버하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은 어떻게 해줄 것이 결정된 게 아니고, 그 작업은 해야 되는데 저의 개인적 소신은 보험에서 커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회적 컨센서스나 그런 압력,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머지 비용은 다 보험도 커버가 될 뿐더러 동종이식에 비해서 이종이식이 더 되는 부분은 없을 텐데, 면역제제를 더 쓴다든지 하는 부분은 비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뭐 약값이 뭐 더 비싼 약을 쓴다든지 개발된 거 하더라도 그건 보험에서 커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한 국가와 이런 데에 그 세심한 적이 있고, 우리가 나중에 동물을 생산할 때는 생산하는 비용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동안 개발을 해봤던 들어갔던 수많은 투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개발 단계에서 그 많이 돈이 들어간 거를 국가가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 비용도, 개발하는 비용도 국가에서 많은 지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더라도 리저너블한 가격을 서로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산업화를 위해서 형질전환 돼지를 더 옵티파이해서 만들고 하시지만 국가가 좀 더 지원을 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가격적인 부분의 조정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저희들 머릿속에만 있는 건 사실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험 급여가 되는지 여부는 이제 이게 정말로 상용화가 됐을 때에 그때 국민들의 어떤 프레셔, 압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정책으로 볼 때는 이거는 목숨을 살리는 정말 바이탈한 필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보험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개발 단계는 전부 연구 단계거든요. 연구 단계에서는 연구 대상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이 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될 때는 그냥 전부 다 공짜로 이게 받으시게 되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실패를 하면 나중에 환자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됩니다. 미국에 가든지 중국에 가든지. 예. 근데 미국에 가면 아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단지 이게 뭐 어디 가서 받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이 옵티팜이라는 회사가 살아야 되고 국산 돼지가 있어야 되고 이 돼지를 잘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의료의 정말로 한 부분이 되도록 하는 게 한 10년, 20년 뒤에는 매우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식 안 받으면 죽는데 이 동종 장기는 없다. 그런데 미국에 저기 가면은 돼지 장기를 붙여준다더라. 그러면은 예, 모든 걸 해서라도 가야겠죠. 근데 그것이 또 국가에 미치는 어떤 이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외국 사람들을 유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이 임상 시험 연구를 할 때는 전부 보험에 들게끔 국가가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로 이게 부득이한 경우였는지 의료진의 어떤 실수였는지 이거 따지기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쉽지는 않은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게 임상을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할 수 있는 팀 자체는 극히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진 이외가 갑자기 들어올 리는 없을 거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연구진 직접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원숭이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단연간의 경험을 축적한 가장 우리나라 전문가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가시고 한 분들이 계셨지만 거기서 의료진의 과오로 본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되게 어차피 위험을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위험에 대해서는 그 본인과 유가족이 감당해야 되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혹시 무슨 배상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일체 그런 거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은 들게 할 테니까 적어도 어느 선에서의 보장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그러나 그 외에 의료진의 책임을 묻는 거는 이런 굉장히 고위험 연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임상 시기는 그거는 굉장히 뭐 저희 과제가 2027년까지 5년 과제인데 저희 과제 목표는 한 줄입니다.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론적으로 저희는 내년부터는 세포 조직에 대한 임상 시험이 들어가고 5년이 끝나는 2028년부터는 장기에 대한 임상 시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실제 놓고라도 그리고 미국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속도를 봤을 때 2027년, 2028년에는 임상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모든 장기가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 정도에서 뭐 저희도 그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시기쯤에 이제 임상화가 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동종이식에다가요 웨이팅 리스트에 있으면서 이식 못 받고 하는 수가 뭐 그걸 몇 배 몇십 배 되거든요. 그 다 잠재 수요인 거고 저는 궁극적으로 이게 이식법으로 정착이 되면은 동종이식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게 아니고 동종이식을 완전 대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수요는 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거에다가 웨이팅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대상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로. 2019년도에 그 미국 엘라바마에 그 이종 이식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오늘 논의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논의를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미국 식약처 분들이 두 분이 나와서 같이 토론을 했거든요. 우리랑 거의 비슷한 모임이었는데 차이는 그때 이제 미국 식약처 분들이 나왔다는 건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종이식 연구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좀 건강한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좀 건강도 안 좋은데 이거 받고
스트레스나 뭐 면역 억제제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시각처 분들이나 다른 분들 의견은 아니 이거 위험한데 그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할 것 없는 분들한테 테스트를 해봐야지. 건강한 분한테 했다가 만약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큰일 아니냐. 그런 논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때 2019년도까지 미국에서 영장류 원숭이 시험을 되게 많이 했지만 아니 엄연히 사람하고 원숭이는 다른데 원숭이에서 데이터 잘 나왔다고 사람한테서 무조건 잘 나오란 법이 어딨냐. 그게 정말 충분히 검증이 된 거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고 그때 이제 우리 윤희진 교수님이나 또 우리 의료진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검토했는데 그래도 사람한테 할 때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그 위험을 알고 있자. 다 같이 공지해서 알고 있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세 번째 중요한 이슈는 그 환자에게 이종이식의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왜 우리 권복규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동안 추적 관찰하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자. 안 그러면 그분이 그냥 단순히 좀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희망 때문에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아서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지를 해드린 상태에서도 그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런 논의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환자분이 어떻게 골라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거를 그냥 그 한두 케이스로 포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케이스를 넓혀서 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판단은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다행히 저렇게 많은 케이스를 해줬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이런 케이스를 한다고 했을 때 기대를 많이 갖고 시작했는데 첫 번째 환자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라고 판단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동안 원숭이에서 많은 실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몇 번은 좀 더 해보고 이걸 판단하자라고 할지 이게 굉장히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연구를 했던 연구자의 말만 믿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위험해 이건 더 이상 하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할지 이런 걸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야 이종이식을 앞으로 어떻게 연구할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종이식을 저희처럼 이렇게 원료동물을 만드는 회사나 또는 연구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생산하는 회사, 의학자 그리고 또 먼 미래의 소비자가 되거나 아니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